네, 안녕하세요. 히릿입니다. 히릿의 목소리가 20% 정도는 돌아왔지만 방송을 하기에는 적합한 목소리가 아니라서 오늘도 히릿이 왔습니다. 자, 빠르게 공부해봐야겠죠? 코로나도 우리를 막을 순 없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 매주 기릿과 함께 오늘은 9월 18일 일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은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이번 주 매독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정리, 이번 주 큼지막한 뉴스 복습,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 예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 계신가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주말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 4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냥 편할 때 10분 정도 시간 내서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변동이 컸습니다. 추석 쉬고 와서 하루는 급등을 했다가 또 바로 CPI가 부서지면서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 동안 결국 변한 건 별로 없었네요. 딱 CPI 기대감으로 오른 것만 전부 다 반납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는 변한 게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신저가를 또 갱신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만 그 와중에 양봉을 띄우고 마무리해서 좀 신기하긴 했지만 이게 진짜 바닥이라는 신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 770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매도는 나쁩니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다만 그 와중에 연기금이 최근 매수세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뒤에 확인할 수 있는데 연기금이 뭘 사고 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환율을 볼까요? 환율은 1390원으로 정말 높은 걸 볼 수 있고 유가는 8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슬금슬금 올라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는 위로 가는 방향이 나오길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도 잘 마무리되었네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점도표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금리를 앞으로 어디까지 올릴 거냐? 4%냐? 4.25%냐? 4.5%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걸 보여주는 게 점도표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따라 증시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안 보던 사이에 이렇게 올랐네요. 3.455까지 올라왔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위에 머물고 있지만 계속 급등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주말 사이 코인 시장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큰일이 없다면 내일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팅! 자, 이번 주 증시 전망입니다. 저 히릿과 기릿이 코로나를 앓다 보니 어느새 FOMC가 코앞이네요. 수요일 장이 끝나고 연설 및 점도표가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숨 참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주가는 하방으로 많이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 읽고 난 다음에 외양간 고쳐서 소 못 들어오게 막지 말고 소가 다시 또 돌아올 테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기린이분들 주식도 잘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모두 행복한 또한 건강한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연기금 외국인이 상반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연기금은 매수인데 과연 그 와중에 어떤 걸 샀을지 바로 확인하시죠. 그리고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연기금의 이번 주 쇼핑 목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고려아연, LNF, 삼성 SDI, 현대제철, 현대차, 기아, 포스코케미칼, LG화학, F&F, 하나솔루션, 현대글로비스, 크래프톤, 한미사이언스, 진에어, 아모레퍼시픽,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합니다. 다음은 외국인의 순매수입니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SK하이닉스, SM, LG화학, 하나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차전 ETF, 기아, 대한항공, JR글로벌리츠, KTNG, 레버리지,
포스코케미칼, 현대로템, 카카오뱅크, JYP, SK스퀘어를 매수합니다. 다음은 개인 매수 상위입니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곧버스, 한국항공우주, 포스코홀딩스, LG전자, 카카오, 성일하이텍, HLB, 코스닥 레버리지, S-오일, 코스모신소재, SK이노베이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기, 에코프로비엠, 4차전 ETF, 인버스를 매수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미국 재무장관 옐런이 유가가 다시 뛴다고 말했죠. 과연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화요일입니다. NH투자증권은 연말까지 환율이 잠잠해지긴 어렵다고 예측했는데요. 그래서 환율 상단을 무려 1,450원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소식이 있었죠.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미리 공시를 해야 된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밤 CPI가 발표되면서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CPI 쇼크가 나왔었죠. 그래서 나스닥이 5%나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소식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아리백에 가입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목요일에는 미국 PPI가 전월비 0.1% 하락하면서 컨센에 부합했는데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강제노동금지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태양광 업체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9월 16일 금요일입니다. 결국 중국에서 포치가 등장했습니다. 포치는 1달러 7위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7위안이 2년 만에 무너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SM이 라이크 기획과의 프로듀싱 계약을 조기 종료 검토 중이라는 공시를 내면서 시총이 1조가 넘는 SM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주요 일정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월요일에는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K-칩스법이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당뇨학회가 19일부터 23일까지 스웨덴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기아에서 연식을 변경한 더 2023 EV6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일에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FOMC가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1일부터 25일까지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LG전자에서 세계 최대 97형 올레드 TV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화면의 대각선 길이만 약 245cm라고 하는데요. 국내 출하가는 3,990만 원이라고 전해진다고 하네요. 23일 금요일에는 일본 증시가 휴장이고요. 그리고 국내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KRX 인덱스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인덱스 트렌드 등을 공유하고 KRX 신규 지수를 소개하는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일 토요일에는 국내 네 번째 애플 스토어인 잠실 애플 스토어가 개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증시 일정의 간단한 요약표인데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대성하이텍과 소카의 보호예수 물량이 조금 많이 풀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페덱스와 코스트코의 실적 발표도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증시 일정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카카오뷰에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이니까 심플하게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함께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히리시였습니다. 빠이요.